18세기에 프랑스 전역을 뒤흔든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 바티스트 그르누이. 이 살인마가 추구했던 것은 여인, 돈 같은 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향수였죠. (1738년) 생선시장 여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르누이. 어머니는 그를 낳자마자 생선 내장에 섞어서 쓰레기로 버립니다. 이미 5번째 똑같이 반복되던 일이었기에 평소 같았다면 별일 없이 죽었을 운명이었겠지만 이내 그는 첫 울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르누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죄로 교수형에 처해지죠. 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있을 리가 만무한 상황이었기에 고아원으로 가게 되지만 그곳의 사정도 좋지 않았고 자리를 뺏기기 싫은 아이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버티고 버텨 살아남습니다. 5살이 되도록 말은 못했지만 그에게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그는 후각이 매우 뛰어나서 주변에 있는 사물의 냄새를 모두 느낄 수 있었죠. 풀, 돌, 물, 심지어 그 물 속에 있는 개구리의 알의 냄새까지도 말이죠. 견문색도 있는 건가? 나이가 좀 더 들어서 말은 배우게 되었지만 그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냄새와 향기뿐이었습니다. 13살이 되어서 고아원의 자리가 부족해지게 되자 그는 무드질 공장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어린아이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지만 그르누이는 잡초같이 버티며 살아남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어 그는 공장주인과 함께 도시에 같이 배달을 나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느낀 도시는 정말 다양한 향기와 냄새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었죠. 주인이 거래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그르누이는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향수 가게였고 그곳에서 사랑과 영혼이라는 향수를 알게 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매장 앞에서 향기를 음미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더 아름다운 향기를 느낍니다. 그 향이 느껴지는 곳으로 따라가 보니 그것은 어느 여인에게서 나는 향기였죠. 좀 더 그 향을 맡고 싶은 그는 그녀를 계속 쫓아가게 되고 너무 가까이 간 나머지 그녀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손님인 줄 알고 자두를 권합니다. 그런데 그르누이는 그녀의 향을 가까이서 맡고 싶을 뿐이었죠. 변태 같은 행동에 놀란 그녀는 도망가지만 그녀가 남겨놓은 향기를 따라 그르누이는 이동합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 도착하죠. 그녀의 뒤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향기를 음미하는 그르누이. 카메라?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본 그녀는 이내 그를 발견하고 소리칩니다. 하필 그때 위치 커플이 내려와서 그르누이는 그녀가 소리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힘 조절에 실패했는지 그녀를 죽여버리고 말죠. 그렇게 그의 첫 살인이 성공하고 그르누이는 그녀의 모든 향기를 음미합니다. 이후에 공장으로 돌아와 죽을 듯이 맞지만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느꼈던 아름다운 향기를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다음날 우연히 향수 가게로 가죽을 배달하러 갔다가 발디니라고 불리는 조향사를 만나게 됩니다. 발디니는 나름 유명한 향수도 몇 개 만들어서 동방석에 앉았던 적도 있는 뛰어난 조향사였지만 지금은 손님도 없는 처량한 처지이죠. 최근 사랑과 영혼이라는 향수가 유명해지자 발디니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르누이가 그의 고민을 바로 알아채고 사랑과 영혼의 재료들을 바로바로 집어서 알려줍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고민해도 알아내지 못한 비밀을 순식간에 풀어버리자 발디니는 크게 놀랍니다. 하지만 이내 코가 뛰어난 것과 향을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라 말합니다. 확실히 일반 사람들에게는 맞는 말이었겠지만 그르누이에게 이런 향수에 들어간 재료들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과 영혼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사랑과 영혼보다 더 뛰어난 향수를 즉석에서 만들어내기까지 하죠. 천재적인 재능과 일에 대한 의지까지 완벽한 그를 놓칠 수 없었기에 발디니는 무드 공장에서 그르누이를 사옵니다. 그렇게 그르누이는 발디니에게 향수 만드는 법을 정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수업을 하던 중에 발디니는 전설의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12개의 향에 마지막 하나의 재료를 첨가해서 세상을 천국의 향으로 마비시킨다는 놀라운 향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잠에서 그녀의 향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발디니에게 부탁하죠. 향기를 향수처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발디니는 꽃을 증류해서 오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는 법을 알게 되자 그는 곧바로 다양한 재료들로 오일 만들기를 시도하는데 유리, 구리, 심지어 고양이도 끓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로 만든 오일은 향기가 나지 않았죠. 사람의 향기를 향수로 만들고 싶은데 벌써부터 막히게 되자 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발디니는 고양이나 사람 냄새는 향수로 못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르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기절하고 말죠. 여인의 향기를 담아서 영원히 가지고 있고 싶었는데 모든 계획이 무너져버리는 상황. 그의 피부는 죽을 것처럼 변하고 정말 위중해집니다. 그 와중에 처음 느꼈던 그녀의 향기를 기억하고 마지막인 것처럼 묻습니다. 혹시나 증류 말고도 향수를 만드는 방법이 더 있느냐고 말이죠. 그러자 발디니는 말합니다. 냉침법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말이죠.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희망을 갖게 되자 그는 일주일 만에 완치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꾀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르누이는 냉침법을 배우기 위해서 발디니와 딜을 합니다. 발디니에게 향수 제조법 100가지를 알려주는 대신 향수의 성지인 그라스로 가기 위한 추천서를 받기로 말이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되어 그라스로 가는 도중에 동굴에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 그는 갑자기 깨닫습니다. 자신의 채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어떻게 인간인데 냄새가 없을 수가 있지 하면서 좌절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이내 다짐합니다. 그라스로 가서 기적의 향수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목적지에 다와갈 때쯤 또 아름다운 여인 향기를 맡게 되고 뒤따라가 보니 그녀는 그라스의 부집정관 리시의 딸인 로라였습니다. 일단은 추천서에 따라 그라스에서 일하며 새로운 향수 제조법을 알게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동물 기름과 꽃잎이 맞닿게 하여 향기를 동물 기름이 흡수하고 이후에 그 기름을 알코올과 혼합한 후에 증발시켜서 오일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었죠. 일단 그는 기존에 배웠던 방법부터 실행에 옮깁니다. 혼자 있던 한 여인을 납치해온 후에 기계에 넣어서 향을 뽑아내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사람 향기가 담아나질 않았죠. 원래도 실패할 것을 예상했었기에 곧바로 새로 배운 방법을 사용해보기로 합니다. 꽃에서 향을 뽑아내는 방법 그대로 사람에게 써보기로 한 것이죠. 그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춘부에게 돈을 주고 팔 쪽에 기름을 발라 향을 흡수시키는데 매춘부는 매우 불쾌해하며 그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었죠. 그녀를 곤봉으로 죽인 후에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기름을 바르고 향을 흡수시킨 후에 그 기름을 다시 알코올과 섞고 끓여서 드디어 사람으로 향수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합니다. 다음날 그녀의 시신은 발견되지만 매춘부라서 큰 사건처럼 번지진 않았죠. 사건 현장 주변에서 기웃거리던 그르누이는 향수를 손에 뿌려봅니다. 그러자 그녀의 강아지가 주인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렇게 확실히 사람의 향기를 담아내는 데에 성공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전설의 향수의 재료는 13개. 아직 한 개밖에 모으지 못한 그는 본격적인 살인을 시작합니다. 어두운 밤에 돌아다니는 여인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가고 대낮에도 기회만 되면은 바로바로 살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르누이는 재료 만드는 일에 온 신경이 쏠려 맡은 일을 안 해놓는 경우가 생겼는데 그것을 본 사장이 그르누이를 혼내려는 찰나 방금 만든 향수를 손에 조금 바르니 주인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친절해지고 입맛을 다시죠. 향수 한 방울의 효과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둘씩 시체가 발견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날로 차가워져 갑니다. 통금을 이어나가고 거지와 불황자들을 잡아들이고 혼자 있는 남자들을 조사하고 범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추측해서 가발 만드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등 범인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주민들끼리의 불신은 심화되어 갑니다. 상황은 악화되어 가지만 범인의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자 악마의 소행임으로 주변님을 불러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교회에 있는 수녀도 당하고 맙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패닉에 빠진 사이 그르누이는 결국 12개의 기본 재료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표 한 명, 로라만이 남았죠. 사람들은 교주의 기도를 들으며 범인이 잡히기만을 바라고 있던 그때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모두들 기뻐하지만
리 씨는 범인이 고문을 받아서 거짓 진술을 한 것과 그간 이어져 온 범인의 범죄 행각과는 맞지 않는 성폭행 흔적과 머리카락이 잘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해보지만 마을 안은 이미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에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나무를 태우며 축제를 즐기는 사이 그르누이는 마지막 목표물 로라를 지켜봅니다. 리 씨 혼자만이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을 안전하게 집에다가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과해지게 되고 로라는 혼자 어두운 골목길로 향합니다. 그렇게 그르누이 앞까지 단 한 발자국. 그때 리 씨가 등장해서 정말 운 좋게 살아남습니다. 리 씨는 집에 들어와서 로라를 방에 두고 창문을 닫고 나서 잠을 청하는데 그날의 꿈자리가 사나웠죠. 자신의 딸이 죽는 꿈을 보게 되고 깜짝 놀라서 깨게 됩니다. 불길한 기운에 곧바로 그녀의 방으로 찾아가는데 다행히도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잠가뒀던 창문이 열려있던 것을 발견하죠. 살인마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고 딸을 노리는 것을 알게 되자 리 씨는 곧바로 딸을 후작에게 시집 보내기로 결정하고 도시를 떠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게 아침에 떠나는데 그르누이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냄새로 알게 되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리 씨는 나름 문지기에게 거짓말도 하고 딸을 남장시켜서 따로 길을 떠나는 등 페이크를 쳐봤지만 그르누이는 능력으로 모든 것이 거짓임을 알아내고 곧바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그가 떠난 날 작업장 밑에서 매춘부의 강아지가 주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곳을 파보니 나오는 건 여인들의 옷과 머리카락. 이제 모든 증거가 그르누이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 사이 부녀는 결혼 전까지 섬에 있는 수도원에서 머물기로 결정하고 배를 준비하기 위해 해안가에 있는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리 씨는 방문을 잠그고 모든 방법을 마칩니다만 그날 저녁 그르누이는 당당히 창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소리만 안 나면 아무도 그를 알아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꿀잠을 자죠. 심지어 개도 자네요. 당당히 리 씨의 방에 들어가서 열쇠를 챙기고 문을 열어서 그녀를 마주합니다. 그렇게 그녀를 죽이기 위해 봉을 든 그르누이. 그때 딱 눈을 뜬 그녀는 그를 빤히 쳐다봅니다. 냄새가 없어서 꿈이라고 생각한 건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될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죠. 다음날에 리 씨가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 씨는 오열하죠. 마지막 13번째 재료인 그녀를 향으로 만드는 그르누이. 지금껏 모아온 모든 향을 섞어서 전설의 향수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바로 체포당하고 말죠. 잡히자마자 리 씨에 의해서 물고문을 받습니다. 왜 내 딸을 죽였냐는 질문에 그저 그녀가 필요했다는 말을 하는 그르누이. 말도 안 되는 이유에 리 씨는 분노하고 정말 처절하게 그를 죽일 것을 다짐합니다. 그렇게 그르누이의 처형날이 다가오고 그라스에서 죽인 여인들의 가족들도 모두 처형장으로 향합니다. 이내 사형 집행인이 위에 올라오고 관중들의 열기는 더욱더 뜨거워집니다. 이제 사형장에 끌려갈 시간이 오고 그르누이는 숨겨왔던 향수의 뚜껑을 엽니다. 그곳에 있던 간수들은 모두 그 향기에 홀리고 그르누이는 옷을 바꿔 입고 사형장으로 당당하게 향합니다. 원래였으면 땅에 질질 끌려서 도착해야 했겠지만 그는 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하죠. 향수를 몸에 적시고 마차에서 내리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사형대에 오르지만 사형 집행인은 죄 없이 그가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도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기에 이르죠. 모든 반응을 지켜본 그르누이는 향수를 손수건에 묻혀서 한 번 휘저으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모두들 그에게 열광하고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것을 지켜본 그는 처음 만났던 그녀를 떠올립니다. 처음 만난 날 향기에 집착하지 않고 만났었다면, 그저 누군가가 한번 안아줬었더라면, 그도 그때까지 사랑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받는 것도 주는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에 절망합니다. 그때 리씨가 올라와서 그에게 칼을 들이대자 그르누이는 자신을 죽이라는 듯한 포즈를 취합니다. 하지만 향기 앞에선 그르누이에게 칼을 들이댈 수조차 없었죠. 다음날 모든 이가 깨어나고 도시는 혼란 그 자체. 곧바로 시의회가 열리고 빠르게 사건을 덮기 위해서 향수가게 사장에게 누명을 씌워 사건을 종결시켜버립니다.
그라스를 떠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그르누이.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지만 아무리 향수가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사랑까지 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외로움에 그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몸에 모든 향수를 뿌리고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죠. For the first time in their lives, they believed that they had done something purely out of love. 이번에 줄거리를 소개해드린 영화는 2006년에 개봉한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몇 번을 보고 또 봐도 새로운 느낌을 받는 이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번에 볼 때는 사랑을 관점으로 봤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르누이의 인생이 정말로 슬펐을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죽을 뻔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아왔으니 그가 사랑을 알 수가 없었겠죠. 어떻게 줘야 하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럴 때 딱 아름다운 소녀를 알게 되고 그 향에 취해서 돌아버린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네요. 물론 살인 자체를 옳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영화를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영화 덕후 채널은 매주 금요일 6시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